자, 근데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시그널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그널의 명령어는 이제 킬입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에서 시그널을 주는 명령은 킬인데요. 킬을 이렇게 쳐보면 이런 식의 사용법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킬 -L을 눌러보면은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 시그널의 종류가 이렇게 다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그널 중에서 이제 보통은 다 쓰지는 않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와 같습니다. 자, interrupt. 자, 2번이고요. 자, 이 친구는 보통 프로세스를 아예 멈춰버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보통 끝나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STP라는 게 있습니다. TSTP는 20번이고 이건 stop이에요. stop. 자, stop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Z. 우리가 보통 어떤 잡을 시작시켰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스탑 상태로 빠지죠. 그때 이제 이 시그널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erminate가 있는데, 이제 보통 끝낼 때, 프로세스 끝낼 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끝날 때 이 15번이 가고요. 자, 그게 아니고 kill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kill, 시그널. 자, 이거는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를 아예 끝내버리는 겁니다. 끝내는 이 시그널이 이제 킬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업이 있습니다. 행업. 보통 수화기를 이렇게 끊을 때 행업이죠. 그래서 보통은 수화기를 놓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몬 프로세스를 끝냈다가 다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어서 시작을 시킨다. 이럴 때 보통 행업 시그널을 사용을 하고, 자, 차일드. 그러니까 우리가 PID, PPID 있었죠. 자, 그래서 차일드가 패런트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싶을 때 sigChild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킬입니다. 즉 사용자는 보통 내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세스를 관리하다가 이상하게 동작하는 녀석을 멈추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킬이라고 하고 그 킬이라는 시그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어 이름도 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킬을 사용하는 방법은 킬하고 아까 방금 여기 있었던 넘버링을 대시하고 그 시그널 넘버를 적어주고 해당하는 프로세스의 PID를 적어주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sh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PS를 해보면은 A.sh가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를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2019잖아요. 자, kill -9 킬 시그널을 보내라. 그리고 2019.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PS를 해보면은 이 쉘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고요. 이 쉘 프로그램 내부에서 또 호출을 했던 슬리프라는 녀석은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건 불필요한 프로세스죠. 그럼 이 녀석도 같이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보냈네요. 2020으로 보내면 자, 이제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종료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보통 키를 많이 쓰게 되고요. 자, 킬 -1. 자, -1을 해버리면 이건 보통 init를 나타내는 거라서 킬 -9 -1을 해버리면 현재의 리눅스가 종료됩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데몬들, 보통 언제 이 키를 많이 쓰느냐. 관리자들이 데몬 프로세스, 즉, long-lived process that provide some service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텔레 서비스, FTP 서비스, 삼바 서비스, 웹 서비스, 자 이런 식의 서비스들, 예를 들면 DB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뭐 서비스들을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경로를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웹 서비스를 하는데 웹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주소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새로 넣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행업이라는 보통 시그널이 사용이 되고요. 단순히 킬만 하는 게 아니라 킬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킬 행업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PID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ID of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어떤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PID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PID of sbin init.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PID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sbin init가 뭐 여러 개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몇 번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 또 한번 해볼까요? PID of bin의 bash. 자, bin의 bash를 보면 1786. 지금 현재 bash를 사용하고 있는 게 저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bash의 프로세스가 1786 하나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bash를 한번 2개 정도 더 실행시킨 다음에 PID of bin bash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실행시켰던 이 bash의 PI들이 모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PID of 형태를 해가지고 kill하고 PID of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프로세스들이 한꺼번에 죽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이제 시그널링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자, 이런 형태의 이 PCB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운영체제 내부에 어떤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고 운영체제는 그 테이블에서 원하는 프로세스를 한 번씩 CPU에게 던져주면서 실행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 작업을 스케줄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스케줄링의 작업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S-L 옵션을 주어서 자, 확인을 해보면 priority라는 컬럼과 ni 컬럼, 즉 nice 컬럼의 이 값들이 즉 이 스케줄링을 위한 priority를 값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표현되는 이 priority라는 값이 결국에 이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값으로 이 niceness가 커지면 이 priority 값도 동시에 같이 커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nice 값이 10이 되면 이 priority는 90이 되는 거고요. 자, 이 priority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 프로세스는 CPU에 스케줄링 되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낮은 값을 가질수록 이 프로세스가 CPU에게 할당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프라이어티 값을 변경하는 것은 nice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는데 자, 이 nice 값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19까지의 범위에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킬 때 이 nice를 통해서 래핑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 자, nice하고 마이너스라는 형태의 옵션을 주면서 자,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nice 값. 자, 이렇게 하면은 10이라는 양수의 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nice 값이 올라가고 자, priority는 같이 값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렇게 자기의 프로세스를 양보하는 이 명령어만 가능하고요. 슈퍼 유저는 자, 이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좀 더 빨리 스케줄링 될 수 있게 하는 이 나이스의 음수의 값을 지정하는 이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현재 b1.sh 파일을 b.sh 파일을 b1.sh 파일로 하나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냥 b.sh를 한번 쉘 파일을 하나 실행시키고요. 자, 이제 이거를 자, 현재 백그라운드로 이제 돌린 이후에 자, b1.sh도 한번 실행시키는데 b1.sh는 나이스하게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나이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자, b1.shell program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실행시켰어요. 자, 이때 ps-l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이 b는 이제 80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데요. 아까 B1의 경우는 제가 실행할 때 나이스니스를 우리가 10 정도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프라이어티가 이렇게 증가돼서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해당하는 B1의 프로세스의 하부에 있는 그룹 프로세스들
자, 이 그룹 프로세스도 똑같이 프라이어티를 이렇게 할당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가 나이스니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것도 이제 example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잡 컨트롤을 이제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 PID.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배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배시가 이제 시행이 돼서 이 쉘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상태에서 만약에 자, b.sh 이 프로그램을 한번 중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kill 하면 되겠죠. 그리고 -9 그리고 b.sh에 PID를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2257. 자,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b.shell 파일은 끝났어요. 명령이. 자, 명령이 끝났는데 잘 보면은 A랑 슬리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 또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b1.sh는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거 b1.shell 파일과 관련된 다른 프로세스를 동시에 없애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ps-o 해서 PID와 pgid 그 다음에 해당하는 커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ID 제가 오타를 냈네요. 자, 그래서 PID와 PGID 커맨드 보면 자, b1.shell 파일은 PGID가 2261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하느냐? kill 그리고 dash 자, 대시하고 PGID인 2261. 자, 그래서 이 대시 두 개를 해주고 자, PID를 이제 옵션 형태로 제공해주면 자,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고 나면 자, B1과 해당되는 그 이하의 모든 프로세스들이 종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랑 슬리프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PGID 부분을 2257를 종료를 시켜주면 자, 이제 한꺼번에 종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PGID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잡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 컨트롤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파이어폭스를 시작한다. 그럼 파이어폭스를 시작하고 예를 들면은 터미널도 이렇게 또 하나를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잡 컨트롤이라는 게 결국 이 화면상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프로세스를 했다가 이 프로세스를 했다가 이 프로세스를 했다가 그리고 뭐 이런 게 클릭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했다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기반은 이렇게 윈도우를 포인팅을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잡을 컨트롤이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 기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텍스트 기반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되죠. 그냥 텍스트 하나로 이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이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그래픽 기반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잡을 실행시켰는데 그래픽 기반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화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체 화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처음, 지금은 내가 뭘 사용하고 있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터미널을 제일 앞으로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현재는 나는 이 프로그램,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foreground,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가장 정면에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말고도 뒤에 background로 현재 파이어폭스와 이 터미널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터미널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터미널이 foreground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다른 터미널이 뒤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기반에서는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잡을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다 직관적이기 위해서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쉘만 가능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 쉘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잡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잡은 일반적으로 쉘에서 그냥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b.shell 파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멈춰 있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b.shell 파일이 실행되고 있는 거라서 이 쉘이 더 이상 입력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이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즉 현재 foreground 프로그램은 b.shell 파일이에요. 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foreground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현재 foreground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역할은 sleep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멈춘다는 거를 시그널을 보내야겠죠. 시그널을 보내는 게 바로 컨트롤 Z입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스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잡이 스탑이 됐다는 말은 현재 이 백그라운드에 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잡스를 쳐보면 이렇게 쉘 프로그램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멈춰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one 플러스라는 의미가 플러스라는 의미가 바로 직전에 사용되었던 foreground 프로그램, 그다음에 one이라는 게 잡의 개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런 프로그램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파이어폭스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근데 이제 문제는 파이어폭스를 하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쉘이 멈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어폭스는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어 제일 마지막에 이 엔드 마크를 이제 기입을 해주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어폭스가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현재 GUI 기반에서는 이렇게 밖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잡스를 한번 쳐볼까요? 쳐보면 파이어폭스가 백그라운드로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러닝 상태죠. 이 프로세스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b.shell은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b1.shell이 있었죠. 자, b1.shell. 자, 이거를 만약에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잡을 해보면 자, b.sh 쉘 프로그램과 b1.shell 프로그램의 차이는 뭐예요? 자, b.shell 프로그램은 스탑이 되어 있는 거고 b1.shell 프로그램은 러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b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의 잡들을 표현하는 또는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게 이제 거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잡 컨트롤이 될 거고 이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돌리느냐 포그라운드로 돌리느냐 이런 작업들이 이제 명령이 FG 또는 BG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잡스란 명령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현재 액티브 잡 또는 백그라운드 잡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잡 넘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때 잡 번호는 그냥 잡 번호인데 그거 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고 플러스라는 거는 현재의 current 잡, 현재까지 하던 foreground 잡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가장 이전에 수행된 foreground 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b1.sh를 한번 실행을 시켰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이전에 foreground 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b2라는 한번 쉘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b2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b2.shell을 백그라운드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고 나면 자,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즉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잡이 아니라 b2가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이전 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이 플러스는 계속 바뀌지가 않죠. 왜? 플러스라는 거는 그 현재의 잡인데 지금 현재의 잡은 이 b.shell 파일이 항상 실행하다가 지금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의 잡이 현재 foreground 잡이라서 지금 플러스가 변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멈춰 있는 잡을 실행시킨다거나 백그라운드에 있는 잡을 앞으로 보낸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fg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fg라는 명령을 쓸 때 자, %를 통해 가지고 이 잡의 번호를 준다든지 %를 통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통해서 현재의 잡 또는 previous 잡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fg를 하고 no argument가 있으면 현재의 current 잡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fg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b.shell 파일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자, b.shell 파일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또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파일 다시 스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스를 해보면 다시 그대로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B1이라는 잡을 한번 포그라운드로 당겨 볼게요. 자, 그럼 포그라운드 자, B1은 뭐겠습니까? 3번 잡이죠. 그래서 %3을 하고 포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B1이 이제 화면 앞, 이제 가장 정면으로 나온다는 거죠. 가장 정면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 이걸 멈춰 봅시다. 멈춘 다음에 잡스로 확인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B1이 가장 최신의 현재의 잡으로 되고, B라는 B의 쉘 파일은 가장 최근까지 사용했었던 previous 잡이 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포그라운드 잡을 당겨올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B2를 당겨올 수도 있겠죠. 파이어폭스를 당겨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그라운드로 만들면 이 뒤에 있는 이 엔드마크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엔드마크가 있다는 것은 현재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포그라운드에 있는 잡도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BG라는 건데요. 자, BG라는 거를, 자, 예를 들면 스타트 잡, 현재 포그라운드 잡이에요. 자, 포그라운드 잡인데 이 잡을 뒤로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G를 통해 가지고 돌려볼게요. BG를 한 다음에 플러스 하고, 퍼센트하고 플러스. 자, 플러스가 뭐예요? 자, 이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B1이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B1을 백그라운드로 돌렸습니다. 자, B1을 백그라운드로 돌렸더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포그라운드 잡이었던 B1이 다시 플러스의 형태로 포인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그 다음에 잡 확인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스케줄링, 약간 스케줄링의 개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커맨드들이 있는데,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미래에 어떤 작업을 예약해서 실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의 알람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통 일시적으로 한 번 명령을 수행하는 그 커맨드는 알람 같은 명령인데, 이게 이제 at 커맨드고요. 자, at 커맨드를 통해서 언제 어떤 식의 명령을 수행해 주세요 라는 형태로 커맨드를 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통해서 어떤 잡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 크론이라는 명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at과 크론은 이제 설명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보다 at과 크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수업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at와 그다음에 시간 그리고 커맨드를 주면 되고요. 크론도 마찬가지예요. 크론도 이제 비슷하게 주는데 대신에 크론은 크론 명령 그리고 주기 그다음에 명령을 주면 되고, 이제 이런 두 가지 기능들이 모두 서비스 데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론 데몬. 자, 이런 식으로 크론 데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주기적으로 이 어떤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크론 데몬이 해당하는 크론 설정 파일들을 확인하여서 그 설정 파일에 있는 명령들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기적으로 어떤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지, 그런 작업을 내가 구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크론 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코드를 리눅스에서 실행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